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조 전문가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목요일부터 이제 출연하게 됐는데 다음 주부터 계속 앞으로도 이 시간대 와서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이러한저러한 좋은 종목들 가지고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뭐 이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네. 앞으로 잘 해보려고 하니까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존 투자 전문의 이형석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정말 실력 있는 분과 함께 하게 돼가지고 정말 좋은데요. 그러니까는 오늘 최근에 시장 뭐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많은 얘기 그리고 시장에 대한 코멘트 많이 하면서 여러분의 투자 자산 늘리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리에 앉으면서 우리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에 한 2, 3일 동안 네. 상승하면서 좀 기분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이 상승이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사실 샘 올트먼이 불을 지폈습니다. 네. 특히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 굉장히 상승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우크라 제공 관련주들도 움직였고요. 네. 지금 섹터별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장 후반에 또 유리기판주들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피로틱스.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직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딥시커 충격부터 시작해서 설 연휴 전후로 정말 국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뭐 장중에 막 갑자기 급락했다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분간 저는 시장은 일단 지수는 2,500선 단에서 계속 지켜주면서 좀 상방 쪽으로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조선주들은 연일 공공 행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좋은 종목군들, 시장보다 더 아웃퍼폼하는 종목군들은 더 힘을 낼 것이고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그럼 아직 좀 덜 오른 종목.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제 후발주로 우리가 또 포모 현상이라고 해서 이거 나는 못 샀는데 맞아요. 따라가야 되나 그 고민이 많으실 건데 사실 따라가는 것도 사실 좋지만 그래도 아직 덜 오른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나쁘진 않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트럼프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외부 인사들에 대한 변수가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픈 얘기를 뭐 다 하셔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시장, 많은 분들이, 확연하게 올해 1월 달 되면서 뭐 로봇 섹터, 그 다음에 뭐 AI 소프트웨어 쪽, 이쪽이 많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거는 내가 로봇을 못 샀어. 내가 AI 소프트웨어를 많이 못 샀어. 라고 해서 약간의 어떤 포모 현상을 가지고 계신 거는 많은데요. 하지만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덜 오르는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종목들 물론 최근에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계좌에 좀 더 좋은 흐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오늘 저희 종목 상담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언젠간 행복이오겠지라는 분께서 KB금융 83,900원에 15% 작년 연말에 바닥이라 생각하고 매수했습니다. 잘 오르다가 오늘 뚝뚝 떨어졌네요. 배당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줄어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파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이죠. KB금융 83,900원 보고 있는데 그래도 뭐 단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83,900원. 예, 오늘 뭐 저가를 찍었는데 근데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요 구간이죠. 딱
지지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배당이 최근에 작년부터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금융주 배당이나 뭐 증권주 배당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대부분 12월 말에 했었는데 이제는 최근에 좀 바뀌면서 좀 회사별로 좀 차이가 생겼죠. 뭐 3월 달 이 배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 금융 쪽은 더 대부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융주에 대한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매수를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보시면 12월 달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배당주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배당이나 이런 쪽도 아직은 뭐 그렇게 죽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뭐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슈나 그리고 트럼프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완전히 턴하고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의 뭐 중소형주 위주의 기관들의 어떤 수익률 게임이 저는 뭐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KB금융 뭐 최근에 15% 정도면은 일단 비중은 있으신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배당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단가 자체가 아직까지도 일단 플러스인 구간.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의 이 구간에서 쌍봉을 보이고 난 이후에 최근에 하락을 했지만 지금 지지되는 구간에서 지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반등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종목 상담해드릴 건데 유튜브 사랑을 주세요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11,000원에 10%. 주가가 계속 떨어지길래 마음 고생을 한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올랐네요. 손해보고 싶진 않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물타기 하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주가가 사실 코로나 때 올라가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거의 약 4년 동안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러한 수요에 대한 감소, 이러한 것들이 사실 매출로 직격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이 OLED라 이런 디스플레이 쪽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잃었다라는 점, 그러한 것들이 주가 하방을 좀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거의 추세 자체는 4년 가까이 지금 우하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LG 디스플레이를 봤을 때 계속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그러면 중국이 계속적으로 저가 공세를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돌파구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지금 LG 디스플레이라던가 기타 디스플레이 쪽의 돌파구는 이제 차량용 OLED라던가 이런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중심차, 현대차도 준비를 하고 있는 SDV와 관련해서 이러한 쪽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좀 치고 올라가 준다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매출을 다변화시키면서 좀 성장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러한 기기들의 수요 감소가 뭐 회복되는 모습이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적에 좀 좋은 영향을 줄 만큼 드라마틱하게 회복되기에는 사실 기대하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저가 공세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익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가성비 제품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거를 지금 뭐 완벽한 실적 회복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기대를 해보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 11,000원이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코로나 팬데믹 때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그런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금 최근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9,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좀 낮춰놓고 올라오면은 좀 추가 매수한 물량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끌고 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앞으로의 그런 새로운 시장의 그런 침투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게 된다면
4년 동안 정말 하락 사이클을 맞았던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특히나 OLED 관련 시장이 조금 더 열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시고, 딱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까지 채우시고 평단가를 낮춰놓고 1,500원대 정도로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한 물량을 덜어내고 다시 평단가를 손실 없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끌고 가보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나는 조금 빠른 시간 안에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평단가 부근으로 올라오면은 다 전략 매도하시고 오히려 좀 성장성이 좀 탁월하게 보이는 이러한 쪽으로, 시장보다 좀 강한 섹터군들 위주로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자님의 성향에 맞게끔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필옵틱스 29,300원 29,300원이군요. 예, 자 29,300원 네, 가지고 계신 분. 자, 오늘 삼성전자가 그 유리기판 쪽으로 좀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장 막판에 강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최근에 유리기판 쪽이 그 HBM이나 혹은 AI 반도체 뭐 그런 것들 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유리기판 뭐 그 얘기도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내일도 좀 상승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29,300원이면 거의 한 3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필옵틱스가 이렇게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한다고 해서 오른 이유는 최근에 부사장을 내정을 했는데, 반도체 장비 총괄의 임백균이라는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을 그분을 내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그거에 대한 수혜도 더 얻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필옵틱스가 반도체 장비 유리기판 중에서는 뭐 TGV, 그러니까는 레이저 장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잠재 고객사로 뭐 SKC도 있고 뭐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이쪽에 또 그 협력사인 유리기판 합작사인 뭐 앱솔릭스도 확보하고 있어서 아마 이 유리기판 쪽의 시장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수혜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29,300원인데 내일 갑자기 오른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단가 자체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매물대가 그냥 없다라고 봐야죠.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올라가는 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옵틱스 혹은 이 SKC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종목들도 다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 조금씩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볼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되고 있고, 그리고 하루는 뭐 로봇, 하루는 유리기판, 하루는 조선, 이런 식의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고 좀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4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도 살짝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 올해 말 이 정도 한 6월서부터 다시 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그 모멘텀이 나오기 전에는 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좀 일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조정 받을 때 다시 한번 매매를 하는 게 좋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는 부분이 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유튜브 체리핑크님께서 안녕하세요. KN솔 15,350원 7% 대응 부탁드려요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KN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액심냉각과 관련된 기업입니다. 사실 뭐 액심냉각은 뭐 AI 데이터 센터가 부각이 받으면서 뭐 전력에 대한 필요성,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액심냉각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 작년 여름쯤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강하게 조정이 나왔고 그 이후에 반등하지 못하고 조금씩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추세 자체가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에서 완벽하게 소외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기대감이 많아서 주가가 강력하게 좀 빠른 기간 안에 급격하게 올라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빠지는 거냐 아니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냐 이걸 살펴본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가 그 다음에 그 기대감이 현실화 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가 될 거다 아니다 이걸로 판단해서 주가의 향방이 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KN솔을 비롯해서 뭐 GST라던가 삼성공조 이런 종목들 보시면요. 굉장히 테마성으로 좀 움직였다라는 느낌이 많이 받을 정도로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을 그대로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액심 냉각에 대한 기술력, 기대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액심 냉각 이 기술이 앞으로는 정말 부각이 받을 것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이 우리나라의 이 액심 냉각 기술을 미국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채택이 될 것이냐? 이 기술이 정말 독보적으로 뭔가 좀 부각을 드러낼 수 있겠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쉬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은 좀 이런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 센터라던가 AI 반도체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오른 이후에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제 인프라 그다음에 노후된 전력망 구축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더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액심 냉각 관련 기업들은 사실 이 기대감을 받쳐줄 만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테마성으로 조금 올라올 때 오히려 정리를 하시고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온다고 한다면 정리를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고 만약에 매수가까지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붙고 시장에서 수급 자체가 몰린다 그러면은 비중이 크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비중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하시고 한 번쯤은 저는 상승 랠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조금 여기서 절반 파시고 그다음 나머지를 뭐 19,000원 정도까지 한번 더 보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여기 거래량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약간 이슈가 나왔을 때 반짝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의 즉슨 뭐냐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번 시세가 나오는 시점에 한번 매수가까지 올라오나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시세를 좀 노려본다 하시면은 그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겠냐를 판단하시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전화인가요? 하나오션 39,000원에 20%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하나오션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사셨어요. 39,000원에 20%. 지금 보시면 좀 주식을 좀 오래 하셨던 분인가요? 네네. 근데 지금 딱 그 매수했던 자리가 보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가 교과서적인 자리죠. 바로 컵앤핸들 패턴에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살짝 눌려서 다시 올라갈 때 아마 이 구간에서 아마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좀 주식을 좀 아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잡으셨고요. 지금 고민이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실 조선주 관련해서는 최근 제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러한 생각과는 또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타임 하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자리에서는 저는 쉽게 내리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구간까지는 한번 조금 이 구간까지만 내려왔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구간에서 좀 이게 어떤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안 내려요. 그런데 그만큼 이게 지금 그 탄력도 받았고 그다음에 향후 이익 부분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분기 때 한 5천억이 나오면서 이제 흑자 전환도 하고 그리고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25년, 26년, 27년까지 아마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조선주 사이클은 한번 타면, 즉 이렇게 무거운 중공업이 한번 속력이나 아니면 그런 방향성을 정하면 좀 계속해서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2007년 차화정 갈 때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막 100배 갈 때 그런 사이클을 좀 경험하셨던 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저는 이 가격대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한 18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27년에 지금 이 하나오션이 생각되고 있는 게 1.7조에서 약 2조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밸류에이션 한 20배 정도 하면 40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8조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이건 뭐 2027년까지 뭐 장기적인 레이스니까 그렇게 뭐 2, 3년 정도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올해 정도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는 요 구간 되지 않을까. 7만 원, 9만 원. 그래서 요 구간까지 지금 왜냐면 2008년, 2009년 요 구간이 지금 딱 매물대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기 전까지 한 9만 원까지는 이번에 다이렉트로 갈 수 있고 이 구간을 뚫어내는 그러한 시기는 조금은 시간이 좀 더 실적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9만 원까지 물론 7만 원이 좀 강한 저항대긴 하지만 7만 원만 돌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단기 랠리는 한번 슈팅은 더 나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이 슈팅은 지금 정확하게 슈팅이 나와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차트를 봤을 때 조금 더 큰 양봉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간이 한 번 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고점 구간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정도 좀 더 보시면 지금 39,000원이니까 충분히 여기에서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챙길 수 있다. 다만 중간중간 10%, 20%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조정은 바로 매수의 구간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어떤 차익 실현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럽습니다. 39,300원 이 구간에 매수하셨고 그리고 잘 사셨기 때문에 너무 쉽게 좀 매도하는 그러한 운은 안 범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9만 원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9만 원까지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가격대는 일단은 9만 원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 한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한 6만 원, 한 여기서도 한 50%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8만 원대에서부터 그냥 분할로 매도하셔도 충분히 좋은 성과 보여준다라고 보니까요. 지금 39,300원이니까 뭐 4만 원, 8만 원대 매도하셔도 거의 100% 이상 수익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단가 잘 잡으셨고 조정이 있어도 좀 이 조선산업 그리고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를 필요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수주나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양호한 환율 효과까지 그게 덧붙여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9만 원대 가격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진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유튜브 완동욱콩님께서 바이넥스 19,000원 10%요. 비중을 더 실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일단 수익 중이신데 비중 확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CMO 사업 관련해서 특히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동아 ST그룹에 이어서 지금 4번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25년도 올해 그리고 내년 그 이후에도 계속 이 CMO 쪽 관련해서 매출 성장이라든가 외형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지금 비중 확대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바이오는 저는 올해 뭔가 좀 아쉽거든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뭐 특정 종목들, 삼춘당 제약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알테오제라던가 이런 종목군들로 올해 오면서 이제 그런 특정 종목군들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이 바이오가 지금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 자체를 좀 망설이고 있는 부분들이 그 기대감이 약간 조금 식으면서 조금 주춤했지만, 결국에는 올해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CDMO라던가 CMO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도 사실 기대감은 있었는데 앞으로 좀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그러한 생물보안법 카드 이런 것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시기가 언제 될지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바이오 시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미국이 CDMO 쪽으로도 우시바이오로직스라던가 이런 쪽이 매출이라던가 그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나라 CDMO, CMO 쪽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그런 점으로 접근해 봤을 때 사실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그렇게 막 전 세계에서 막 영향력을 줄 정도로 막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셀트리온이라던가 이런 CDMO, CMO 기업들이 앞에서 먼저 앞장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은 후발주자로서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비중 확대에 있어서 딱 20% 밑으로는 딱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뭐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늦춘다던가 아니면 생물보안법이 계속 통과가 미뤄진다던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물론 이제 뭐 FDA 승인을 받고 뭐 이런 앞으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수급 자체가 바이오 쪽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약간 좀 뭐랄까요, 시장에서 소외받아 버리면은 주가 상승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좀 감안하셔서 추가 매수 비중 확대 결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27,000원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의 판단이지만 저는 그래도 추가 매수를 해서 조금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외부 이슈라던가 뉴스에 의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해성 DS 유튜브에서 전미선님께서 26,550원 5% 단기, 중기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사실 해성 DS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종목이죠. 근데 올해 4분기 실적이 조금 최근에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성 차량용 반도체 기판은 매출은 견조한 부분이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매출은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용 기판이 중국의 전기차 붐에 힘입어서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금 중국은요 사실 내수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구 환신 뭐 이런 정책들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서는 폐차 후에 전기차 구매 시에 한 2만 위안 정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전기차 시장은 좀 살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중국 쪽
중국향 전기차용 기판을 생산하는 해성 DS는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매출은 담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는 좀 약간의 더 슬로우하겠지만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뭐 중반 후반부터는 실적은 굉장히 좀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아마 1분기 이후로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게 좀 전기차 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전기차용 반도체긴 하지만 전기차 자체가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조금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도 좀 살아나고 그리고 그 전기차 시장 자체 내에서의 흐름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비서님이 보유하고 계신 26,550원의 가격대는 충분히 회복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가 2차 전지를 제외하고서 반도체, 로봇 이런 식의 다른 종목군들로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좀 하락했던 그러한 그 섹터를 찾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해성 DS가 있는 전기차 쪽 또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지금은 1분기보다는 한 2분기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로는 한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는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다른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중이 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그 본전까지 그러니까는 매수가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종목을 교체를 하면서 특히 지금 옆에 있는 전문가님께 말씀하셨던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도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종목 교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지금 종목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내가 이걸 조금 더 물을 타가지고 이걸 빠져나오거나 한번 더 사야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사실 이쪽에 누가 관심이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주식시장은 미인을 뽑는 그러한 시장인데 사실 해성 DS가 그렇게 섹시한 종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로봇이나 AI나 혹은 유리기판이나 혹은 제약바이오 그 어떤 그 계약이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가고 있지 사실 해성 DS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는 조금 더 그 약간 비껴나 있거든요.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재무도 튼튼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다린다라고 하면은 수익은 줄 거예요. 하지만 그 지금 시청자분께서 원하시는 부분은 좀 더 빠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종목 교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유튜브 문의하신 건강하세요님께서 W게임즈 54,000원 20% 게임주 환물 갔나요? 사실 이 W게임즈 같은 종목은요. 이게 사실 뭐 환물 같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돈은 잘 버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자체가 소셜 카지노예요. 그러면 이 뭐 카지노라는 그런 특성상 돈은 잘 법니다. 이게 왜냐면 카지노라는 게 사실 뭐 사용자가 이걸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과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수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W게임즈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요.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과연 저는 몇 개나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NC소프트라던가 이러한 대기업들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갈 생각을 못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 한 주 환물 같나요?
지금 여기서 고점에서 이만큼 조정이 나오니까 한물 갔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좀 줄여서 보시면은 이 W게임즈라는 기업 자체는 소셜 카지노를 통해서 정말 돈을 잘 버는 회사고 게임사 중에서도 이만큼 좀 재무가 안정적인 회사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소셜 카지노 특성상 뭐 인건비라던가 개발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뭐 업데이트라는 게 뭐 우리나라 흔히 이제 MC소프트라던가 뭐 넥슨게임즈라던가 크래프톤이라던가 이런 데서 신작 출시하고 뭐 관리하고 개발비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왜냐면 카지노라는 것이 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구현만 해주면은 그 다음에 개발비라던가 뭐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갈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게임사에서 확실한 것은 마진율, 뭐 이익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주가가 답답하고 못 움직일까요? 이 W게임즈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 자체가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해요. 뭐냐면 소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지노의 특성상 거기에서 게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강원랜드라던가 카지노 가게 되면은 볼 수 있는 뭐 슬롯 머신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룰렛이라던가 바카라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 룰 자체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이 게임사에서 그 룰을 가지고 뭘 뒤바꿔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이 게임사에서는 그런 게임들을 서비스를 했을 때 물론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괜찮지만 앞으로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글쎄요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고 좀 꾸준하게 급변동하지 않는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수가가 너무 높으셨습니다. 고점에서 너무 사셨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12월 20일 날 고점이 55,800원인데 매수가가 54,000원이면은 완전 꼭대기에서 사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좀 줄여보면은 과거에 좀 주가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꼭대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지금 뭐 1, 2년 동안 올라왔던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점에서 사신 건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 W게임즈에 대한 회사의 그런 이익률, 그런 마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고 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끌고 가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좀 나는 이렇게 좀 재미없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꾸준하게 우상향하지만 하루의 변동성 자체가 매우 작습니다. 이 종목은 하루의 변동성 자체가 매우 작아요. 물론 이제 뭐 어떠한 소식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다, 답답하다 하시면은 다른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우리나라 게임주 중에서 그나마 좀 볼만한 거는 저는 크래프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근데 나는 손실 보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조금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비중을 확대하기에 만약에 이 48,0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 다시 전 저점이 이탈되면서 저점이 낮아지면은 이제 이 우상향 추세 자체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도부터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딱 정확하게 저점을 이쁘게 높여가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이 상승 추세가 깨져버리는 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그동안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다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손절 라인은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지금 46,000원 47,000원 라인 때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가져가 보자. 만약에 46,000원 라인이 깨져버리면은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 주가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급등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저점을 높여갔는데 이 저점을 높이는 추세가 깨져버린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하시기보다는 만약에 나는 손실 안 보고 나오고 싶다 하신다면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을 세워본다고 한다면 일단 46,000원대 지지를 하는 걸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가 46,000원, 47,000원 라인이 무너지지 않고 가격을 방어하면서 반등이 나온다. 그럴 때 오히려 5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 낮춰놓고 빠져나가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지.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가 만약에 빠져버리면은 오히려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게임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재미를 느낄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의 그런 이익률이라던가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 하락에도 조금 잘 버텨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선택을 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상 백이민족님께서 대상 18,400원 10% 운 좋게 매수하고 나서 확 올랐는데 목표가를 얼마나 잡아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요. 지금 가격대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최저 가격이 18,290원인데 18,400원에 잡아졌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까지 그 최저가에서 잡은 분을 본 게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그 매수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잘 보시면 지금 2024년 저점에서 올랐던 부분 그리고 바로 이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2024년 1월에 그 18,000원대에서 30,000원대까지 거의 한 80% 정도 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대상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서는 K푸드라고 해서 굉장히 상반기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번 상반기에도 K푸드 지금 삼양식품이 지금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풀무원, 빙그레 그러니까는 이런 대형주 단에서 지금 식품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S&D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신고가 영역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상반기부터 다시 재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 사조 쪽도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상 같은 경우는 지금 식품 부분, 뭐 소재, 해외 부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지금 보시면 최근에 그 실적 발표한 다음에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 식품 부분의 성장 요인을 말씀드렸는데 김치 판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올해도 수익성은 어떤가라는 내용에서 일단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경계 정도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는 저는 추가적으로 뭐 여기서는 뭐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끌고 가세요. 일단은 지금 저는 이 구간입니다. 한 25,000원 단계까지는 좀 이 구간까지는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지금 매수한 가격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기를 너무 빨리 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시장, K푸드나 이런 쪽에서의 흐름이 굉장히 더 좋아진다. 그 원인은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는 드라마나 그런 것도 좋지만 최근에 엔터 쪽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K푸드를 선전하는 그러한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 그런 약간 대외적인 그 해외 쪽에서의 어떤 좀 안 좋은 소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약간의 이쪽이 약간 해지용으로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000원대까지는 한번 좀 진득하게 이번에는 끌고 가시는 게 어떨까. 지금 대상의 흐름을 보시면요. 항상 이렇게 한번 바닥에서 오를 때는요, 대차게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서도 16,000원에서 거의 이 구간까지 한 80% 이 정도 올랐던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이성이 있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60% 대부분 한 50% 정도까지는 한 번씩은 올라주는 이 종목의 어떤 특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저는 한 50% 정도 일단은 보는 걸로 하면은 한 25,000원까지는 한번 충분히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는 한번 끌고 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3,000원 구간에서 한번 요 구간에서는 한번 저항대 매물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물량만 잘 소화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23,000원, 25,000원 그 구간에서는 좀 차익 실현하면은 한 40, 50%, 30, 40% 정도는 충분히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잡으셨습니다. 네, 유튜브 허영준님께서 뷰노 28,736원 25%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2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셨는데 뷰노는 지금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딥카스라는 이제 AI 기반으로 한 흉부 엑스레이, 체스트 엑스레이 관련해서 이제 FDA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사실 딥브레인 같은 경우는 뇌질환 진단과 관련해서 이미 23년도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계속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끌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샘 올트먼이 방한해서 의료 AI 대놓고 찝어서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지만 이 의료 AI 쪽도 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뷰노라던가 루닛이라던가 처음에 상승 나올 때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그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면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했죠.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 다음에 물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안에 갇혀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낮춰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우려스러웠던 이유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굳이 지금 매도를 하실 게 아니라 조금 보유해서 저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비중이 좀 나는 너무 높다 그러시면은 일단 29,000원에서 30,000원대 구간에서는 한 10% 정도는 덜어내셔서 15% 정도를 조금 더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제 4만원대까지가 만약에 올라와서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뭐 5만원에서 6만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 구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구간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만원대를 돌파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충분히 4만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왜 뷰노가 루닛이라던가 다른 쪽보다는 힘이 약하냐 이제 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뭐 실적이 좋다 앞으로 성장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시장에서는 지금 뷰노보다는 루닛이 더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판도는 사실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물론 더 힘 있는 종목 교체를 하셔서 끌고 가시는 전략도 좋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고 답답할 때 그거를 못 견디면은 내가 팔고 나면은 꼭 항상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굳이 이거를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종목 교체하시기보다는 의료 AI 쪽 관련해서 뷰노가 나쁘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진득하니 들고 가셔서 수익으로 마무리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좀 부담되다 하시면은 평단가 부근 29,000원 부근 딱 올라왔을 때는 일단은 비중을 좀 덜어내고 나머지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AI 관련주들 특히나 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때는 오히려 파시기보다는 조금 더 들고 가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 유튜브의 순이님께서 에이프릴 바이오 18,000원에 20% 계속 들고 가야 할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자가면역 질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일단은 확인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지난 10월에 갑상선 암병증 환자 대상 임상 1상을 돌입을 했습니다. 또 4분기에 이어서 또 마일스톤도 500만 달러 매출 인식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 지금 이 구간 사실 여기 최근에 어떤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박스권 돌파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종목을 꽤 작년에 좀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일단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추가로 또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이 박스권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2만 원대까지는 다이렉트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18,000원이 매수가인데 사실 뭐
최근에 12월과 1월 달은 좀 어떤 특별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던 그런 구간에서 나온 가격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시장에 대한 좀 약세에 대한 부분이 좀 녹아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거쳐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8,000원 충분히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한번 차트를 그어보면은 한 22,000원까지도 지금 요 보세요. 지금 이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저항대를 다 지지를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2만 원대 돌파 나오면 22,000원대까지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다. 물론 바로 뭐 돌파 매매 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더 뭐 시장의 약세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한 17,000원 깨진다라고 하면은 16,000원대 초반에서는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술 수출이 2025년, 그러니까 올해에 어떤 예상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세 나올 수 있으니까요. 좀 눈여겨 보시면서 이런 것 뉴스나 이런 것도 잘 찾아보시면 뭐 긍정적인 내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만 돌파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기회, 좋은 수익 기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YC캠입니다. 한복현님께서 3만원이고요. 7%인데 진당 부탁드립니다. 시간에 유리기판들이 다 올랐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만원이면은 과거에 랠리 나왔을 때 그때 사셔가지고 아직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거의 뭐 6개월 이상 좀 보유를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유리기판 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온 이유는 삼성전자가 원래 유리기판 사업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SKC, 그러니까 미국의 앱솔릭스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SKC가 대장주로 부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뭐 삼성전기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뭐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좀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함께 유리기판주들이 좀 강하게 올랐고, 특히나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걸 지금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이제 필옵틱스라던가 다른 종목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이 종목도 지금 작년 12월부터 11,000원대 구간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빠른 기간에. 그리고 거래량도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오늘 상한가 갔는데 내일 추가 상승 여력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그동안 정말 가격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었고, 대부분의 유리기판주들이 이런 식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올라오면서 이러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 1월 20일 날도 25,400원 갔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빠졌죠. 이러한 윗골이 달린 게 뭐 안 좋은 거냐, 뭐 사실 누군가는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윗꼬리가 만들어졌고 조정을 받았는데, 정말 이런 거래량이 오늘 나오면서 바로 뺐던 걸 그대로 다 올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만큼 시장에서 힘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YC캠 같은 종목은 내일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36,700원 고점이었던 이 자리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나라 주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뭘 하면은 엄청 무섭게 갑니다. 뭐 과거 사례를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 처음에 뭐 얘기하고 뭐 얘기했을 때 2만 원이었던 주가가 10배가 올랐었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이번에 또 10만 원부터 다시 상승률이 출발해서 거의 40만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거의 자회사로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과거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했던 기업들을 보시면 에로베틱큐미라던가 동진세미캠, 그 다음에 원익 그룹들, 이런 쪽들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했을 때
단행했을 때 정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삼성전자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물론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좀 답답하고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에서 앞으로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소식은 기타 소재 부품사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되며 수급을 끌고 갈 수 있는 거의 대장격 섹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도 유리기판 관련주들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조금 고민하신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중 14% 정도, 15%까지 맞추시면서 끌고 가시면 오히려 평단가 낮춰놓고 추가 매수하고 나서 만약에 내일 급등 나오면은 절반 덜어내고, 그리고 나머지 끌고 가시는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도하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러한 상승이 나왔을 때 상한가까지 한 번에 갔다 그러면 저는 힘이 그만큼 좋은 거고,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끌고 가시는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유튜브에 김미경님께서 퍼스텍 3,200원 20% 매도 가격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퍼스텍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뭐 드론, 그러니까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 좀 발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뢰 장애물 제거 장치, 방산, 드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퍼스텍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에 드론에 대한 내용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건 뉴스가 좀 나왔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재건 뉴스도 좀 나왔었죠. 그래서 요 두 부분이 좀 시장에서 영향을 받아서 퍼스텍 주가를 좀 올렸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퍼스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매가 좀 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한 일주일 내로 좀 매도를 하는 그러한 종목인데, 사실 근데 그 시세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짧지만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지금 3,200원인데 거의 지금 매수가 근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 앞전에 있는 그 구간을 보더라도 지금 계속 보시면 요 구간입니다. 계속 저항대를 봐주면서 지금 어떤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죠. 이 가격대가 3,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3,200원이니까 한 3,500원에서만 매도하시면 퍼스텍으로는 충분히 수익 잘 거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절대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는 끌고 가시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이슈가 나왔을 때, 뭐 드론 이슈가 나왔을 때, 혹은 지뢰장치 제거 이슈가 나왔을 때, 지금 트럼프가 뭐 다음에 가서 내가 만나가지고 뭐 전쟁을 끝내겠다, 뭐 이런 뉴스가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건 뉴스가 나올 때 그런 이슈에만 반응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한 3,500원, 뭐 3,200원, 3,500원 가면은 주당 뭐 300원 먹는 한 10에서 15% 정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만 예상하고 매매를 해야 이 종목에서 뭐 큰 손실을 안 날 수 있다. 물론 이 종목은 또 기다리면 또 올라요. 하지만 그 기간 자체가 최근에는 조금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종목장이나 이런 데서 또 소외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20%예요. 그러니까는 전체 계좌에서 2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10% 정도 수익 난다라고 하면은 그냥 미련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기는 게 저는 퍼스텍 같은 이러한 테마 이슈 종목을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오래 끌고 가지 마시고요. 한 3,500원 내에서 수익 실현하신다고 하면은 퍼스텍 종목 가지고 매매하실 때는 정말 좋은 매매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유튜브 제트랩님께서 HD 현대미포 126,000원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급락해서 걱정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오늘 HD 그룹 관련 조선주들이 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현대미포 조선만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급락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현대미포 조선의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1%대, 요게 지금 수익성에 대한 악화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면은 다른 조선사들과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1월 22일부터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하더니 오늘 거의 120일 이평선 구간까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알고서 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사실 저가형 선박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조금 악화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이렇게까지 좀 빠졌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지금 보면은 이 현대미포조선은 보통 유조선을 많이 합니다. VLCC라고 해서 PC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조선 위주로 수주를 받는데, 지금 하나오션이랑 HD현대중공업이라던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LNG 운반선이라던가 그러한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특히나 하나오션이라던가 HD중공업은 MRO 관련된 사업까지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하나오션이라던가 HD중공업,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다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대미포는 약간 소외를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오늘 기관이랑 외국인의 대규모 좀 약간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지금 급락하면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 회복될 것이냐를 좀 따져본다고 한다면 요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그러니까 4월달 넘어가서 조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이렇게 빠지면은 사실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거나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지셔서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일단 뭐 비중 확대라던가 그런 거는 약간 배제를 해 두시고요. 만약에 지금 11만 원대까지 조금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중이라도 조금 줄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한번 사이클을 타면은 굉장히 좀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요게 한번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소외를 받아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대미포 조선보다는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하나오션이라던가 이런 쪽이 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지금 현대미포가 아무리 뭐 조선 안에서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120일 이평선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갔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손실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한다는 차원으로 오히려 좀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비중을 10% 줄이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좋겠고요. 만약에 지켜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사셔서 좀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리스크를 관리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만약에 지금 현대미포가 아니라 다른 쪽이었으면은 제가 오히려 더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조선주들 움직임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그게 가장 키포인트고,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기관 많이 팔았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사고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외국인 기관 파는 물량을 개인이 받았는데, 개인이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찍어 누르면은 주가가 반등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보이는,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120일 이평선에선 지지받겠지라는 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기관 투자자들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이 내일 또 팔면은 이거를 과연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줄 수 있겠냐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저는 약간 글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1만 원을 좀 기준을 잡으시고 여기서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시면 좋겠다. 다만 이제 조선주들은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현대미포조선은 당분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이라던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오늘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던 현대로템이라던가 지금 방산주들 보시면요. 그때 리스크 때문에 빠졌다가 그거를 실적 발표를 통해서 LIG넥슨도 그렇고 실적이 나와주면서 올라왔는데 물론 현대미포가 실적이 나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수익성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현대미포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이민재님께서 안녕하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35,000원 5%입니다. 목표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라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요. 자, 35,000원 가격. 사실 오늘 뭐 반등하는 가격대에서 아마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4분기 실적이 최근에 나왔었는데 사실 뭐 4분기는 대부분 우리나라 종목, 우리나라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일회성 비용이 4분기 때 많이 발생합니다. 뭐 성과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뭐 최근에 4분기 때 뭐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뭐 성과급이나 충당금 적립으로 일단 예상을 하야했어요. 하지만 그나마 괜찮았던 게 뭐냐면 매출액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출액은 증가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마무리됐고 내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국내 대표적인 장비 업체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미세화 공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성 엔지니어링 장비들은 더 쓰여질 거다. 그리고 2025년에는 뭐 신규 고객이나 해외 신규 고객사 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시화되는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최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반도체 작년 같은 경우에서 다른 종목군들은 대부분 한 40~50% 정도 빠졌다가 했는데 이 종목도 물론 그런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지금 올라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지금 한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채널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구간을 만들면서 상단과 하단을 굉장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 구간 자체를 지금 정확하게 맞춰지면서 기술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했던 흐름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내일 살짝 눌린다 하더라도 저는 한 31,000원대 초반에서는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하다. 지금 5%밖에 없기 때문에 한 10% 정도까지 늘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33,000원, 35,000원 이렇게 매도하시고 다시 이 구간이 좁아졌을 때 다시 뭐 32,000원대에도 매수한다든가. 그래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전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채널의 모습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좀 매매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하단 저점에서 반등하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이죠. 뭐 31,000원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더 매수까지도 가능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요 구간 추가적으로 이러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뭐 저는 이제 분할 매도를 추천드리니까 뭐 33,000원, 35,000원 요 구간이렇게 하지만 딱 매매하셔도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거래량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시총이 있기 때문에 좀 큰 자금으로도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한 35,000원대까지 뭐 지금 딱 봤을 때는 35,000원대까지는 반등 가능한 종목군이다. 왜냐하면 35,000대 가면은 지금 2024년 2월 달서부터 7월 달 약 5개월간의 두터운 이런 물량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대를 지금 보세요. 요 거래량과 지금의 최근에 올라갈 때 거래량을 비교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앞에 있는 작년 상반기 때의 거래량을 압도할 만한 그런 물량은 터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매물대에서 나도 같이 매도를 하시는 그래서 그런 전략. 그래서 35,000원이면 충분히 35,000원대까지 그러면 한 15%, 13%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가는 게 좋다. 단 이 종목은 시가총액도 있고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주기 때문에 좀 큰 자금으로 지금 5%밖에 하지 않았지만 저는 10%, 20%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런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좀 정직하게 보여지는 종목이니까 반도체 반등 사이클에서 충분히 35,000원대까지는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히든 카드 한번 히든 종목들 한번 섹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9일 날 말씀드렸던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이 무려 딱 한 달 만이죠. 한 달 만에 48%. 지금 저번 주에 나왔을 때도 제가 알테오젠이랑 현대힘스 했는데 그 종목들도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서는 한 40% 이상 거의 50% 가까운 수익률을 보였죠. 근데 지금 딱 한 달 만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익, 좋은 그러한 흐름 보여주지 않았나. 지금 사면 같은 종목은 많은 분들이 자동차 쪽으로 보고 계시지만 사면 같은 경우는 지금 복합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자동차와 그다음에 로봇 테마까지 함께 지금 섞여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이 구간까지 반등했는데 사면 추가적인 상승세 더 나와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굉장히 이쁜 구간이죠. 이런 식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컵앤핸들 패턴, 이런 패턴이 나와주고 있어서 삼현에 대한 그런 궁극적으로 좀 추가적인 향후 흐름 보셔도 되겠지만 저는 오늘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도 좋은 종목이니까 그 종목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섹터는 바로 히든 양자 암호 섹터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양자 암호 사실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 양자 쪽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AI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서 양자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 2025년이 유엔에서 선정한 세계 양자 과학기술의 해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나왔냐면 사실 우리가 양자라는 기술이 굉장히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1925년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의 근간을 다진 애가 바로 100년 전에 이미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자역학을 통한 양자를 통한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2024년 11월 달에 IBM의 퀀텀 헤론 그리고 구글의 윌로우가 작년 12월 9일 날 공개되면서 양자역학 쪽으로 굉장히 양자 쪽에 대한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또 오늘도 빌 게이츠가 5년 내 그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가능하다라고 했고 또 구글이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내 상업용 양자 컴퓨터 그리고 또 하나가 또 AI 지금 갤럭시 S25죠. 거기에 또 양자 컴퓨터 목도를 암호도 했다 그러면서 양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제가 여기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3월 달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GTC 2025인데요. 바로 젠슨 황. 사실 젠슨 황은 양자컴에 투자하시는 분들, 양자 쪽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돌맞을 일을 좀 많이 했어요. 30년대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러한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다 고지고대 들으면 안 돼요. 왜냐? 그분이 GTC 2025에 뭘 갖고 오냐? 양자 쪽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는 양자 안 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기술을 표방하는 데는 또 양자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양자 쪽 종목들은 한 달만
딱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좀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반드시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엑스게이트, KCX, 아임플러스, 드림 시큐리티, 바이오리그 디바이스, 아톤이 있는데 사실 양자 쪽에서 돈을 버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쪽도 사실 다 대부분 돈을 버는 회사는 없는데 지금 봤을 때 그나마 수익도 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재무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아톤을 저는 이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톤은요, 우리나라 종목들은 대부분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쪽에 많이 좀 배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톤 같은 경우는 양자 내성 암호화 기술 활용,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바로 지금 올해 1분기 때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응 가능한 4세대 보안 기술도 일단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아톤 같은 경우가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한 100억 정도의 시비랑 그다음에 교환 사채를 발행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 1분기 1월 달부터 1월 20일 날 그런 부분들을 전환 청구권을 해서 지금 한 남아있는 게 한 시장에서 대부분 해소가 됐고 남아있는 게 한 10억, 19억, 20억 그 사이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버행 이슈가 끝났고 그리고 양자 암호에 대한 일정이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을 봐야 된다. 자, 한번 차트로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아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사실 전환사채 전환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자 암호 종목들이 우리나라랑 미국 쪽에서 다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딱 보시면 이 구간은 잘 지켜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흐름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한번 GTC 때까지 한번 GTC 2025가 있는 3월 달까지 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구간 8,000원 그리고 9,000원까지 제가 1, 2차 목표가를 제시하지만 저는 더 신고가까지도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는 AI 소프트웨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AI 소프트웨어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오늘도 정말 AI 소프트웨어 종목군들 중에서 일본 종목군들이 굉장히 급등이 나온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상승이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AI 소프트웨어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 모멘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파리 AI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10일까지 예정되고요.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는데 아마 저기서 딥시크와 관련된 부분들 얘기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AI 동맹, 중국을 견제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인데 거기서 과연 이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네이버라던가 과연 오픈 AI도 거기에 참석을 한다고 해요. 거기서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한번 AI 소프트웨어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부와 공공기관들 그리고 카카오 기업, 일부 기업들에서도 지금 딥시커 관련해서 차단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사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큽니다. 왜냐하면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딥시커에 대한 충격에 대한 반사이익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용을 적게 들여서도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는 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에서도 딥시커 차단하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과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냐 만약에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오픈 AI와 카카오에 대한 협약,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카나나를 통해서 오픈 AI와 협약을 통해서 새로운 AI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거대 언어 모델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나, 뭐 이와 관련돼서 챗GPT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기타 AI 기술을 가진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후보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저는 이 AI 쪽에서 6개를 가져오는 줄 모르고 제가 좀 다방면으로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같은 섹터군에서 가져올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 여기에 딱 6개 중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기타 종목군들은 최근에 좀 흐름이 좋은 종목군들이다, 아 저런 종목군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았구나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뭐 저도 제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좀 아쉽습니다. AI 종목군들 제가 많이 가져오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트룩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좀 연장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딥시커 같은 그런 저예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좀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솔트룩스가 바로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챗 GPT 대비해서 지금 비용이 20분의 1 수준의 루시아 2.5를 지금 공개하는 것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요. 솔트룩스가 어제 그걸로 인해서 지금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솔트룩스가 과거에 49,000원까지 주가가 올랐었을 때, 그때 결국에는 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그로 인해서 기대감이 컸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금 얘기가 나오는 게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올해 최대치다, 기업 실적이. 그리고 사실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과 이제 B2B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2B 사업을 통한 매형 성장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 솔트룩스도 솔트룩스인데, 지금 이와 비슷하게 주가가 강하게 오르는 게 또 다른 더존비전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뭐 다른 종목을 비교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더존비전 같은 경우도 기존의 ERP 고객을 통해서 이제 업셀링하는 전략으로 AI 솔루션, 그 다음에 기업용 관련된 솔루션을 관련해서 업셀링하는 전략을 통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솔트룩스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 대 기업으로 이러한 매출이 나오는 경우는, 특히나 이 솔트룩스의 고객이 공공기관이라던가 금융권, 이런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좀 새로운 모델들을 공개를 하고 이걸 인해서 또 업셀링하는 전략을 세운다고 한다면, 기업에 대한 매출이라던가 실적을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솔트룩스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단기간에 상승폭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작년 8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트룩스를 가져온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챗 GPT에 대비해서 비용이 훨씬 저렴한 루시아 2.5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주가가 지금 과거에 23년도 이때 49,350원 갈 때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어요. 그 전에 상승 나올 때도 정말 빠른 기간 동안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났는데, 저는 이번에 물론 돌파가 나오면서 3만원대 완전히 안착하면서 급등이 나왔지만, 과거에 이 33,000원, 35,000원 이 라인대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라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딱 여기 걸쳐 있는데, 과거에 주가 빠지기 전,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고점이 35,000원대였어요. 35,900원이었고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빠졌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여기가 지지라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추가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어제 거래량 나오고 오늘 이렇게 약간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한 번 더 탄력을 받으면 추가 상승이 나올 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바로 드리면,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2,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3만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사실
42,000원 뭐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움직임을 보면요. 시장에 거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가 나오면은 충분히 42,000원까지도 한번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3만 원. 3만 원 무너지게 되면은 뭐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솔트롭스 공략해 보셔서 뭐 좀 단기적으로도 시세가 나올 수 있고요.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릴 수 있겠지만 저는 충분히 추가 시세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략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 근데 좀 전에 그 뭐 캔코아, 뉴로메카 그 다른 후보분들 보니까요. 후보분들도 되게 좋은데요. 아, 네. 그래서 뭐 사실 네. 꼭 한번 사보고 싶은 네. 종목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어떠셨습니까? 아, 정말 뭐 사실 좀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게 준비한 거보다는 네. 이렇게 종목이 바로바로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 저도 처음에 네. 되게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공부도 좀 많이 했는데 어찌됐든 오늘 정말 그 되게 처음 안 해진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정말 다음 주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